내가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매출을 끊어야 되는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진짜 팁 있어요? 그 방법들을 다른 분들, 직원분들께도 하고 하면 더 능률이 올라가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송탄 효 필라테스에 왔습니다. 바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바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송탄의 효필라테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유강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센터명이 효필라테스입니다. 선생님 성함에서 따온 게 맞는 거죠? 여기가 어머님들이 많아서 제 이름도 있지만은 그냥 어머님들이 효도효 필라테스인가? 하기 때문에 그 효라는 이름이 너무 낯설지가 않아서 하게 된 것 같아요. 부모님이 경쟁보다는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해서 제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센터 분위기였으면 하는 점이 있어서 약간의 그래도 의미를 두고 지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런 것 때문인지 센터 분위기 자체가 되게 안락하고 따뜻하고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정말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이름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센터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맞게 받은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럼 이쪽에는 보통 회원님들 수요층이 나이대가 있으신 거예요? 맞아요. 젊은 분들보다는 40, 50대 어머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도 또 그 층이랑 잘 맞는 느낌이에요? 다 비슷하긴 한데 어머님들이랑 좀 더 정을 나누기에는 좀 소통이 더 찐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사람마다 성격이 있잖아요. 약간 키즈가 잘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회사원층이 나는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선생님은 처음 여기 들어올 때부터 조금 어머님층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딱 타겟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40, 50대보다 더 넓게 여성분들한테 강점이 좀 있다고 느꼈었어요. 보기에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푼수가 있는 성격이어서 그렇게 안 보여요. 되게 도도하고 다행이에요. 안에 있는 성격은 푼수가 좀 있다 보니까 경계를 약간 흐트리고 긴장을 풀게 하는 그런 성격이지 않나. 아니, 뭔가 외모는 약간 도도하고 세련되고 이런 느낌이어서 네. 경계를 하게 되는데 근데 약간 한숨 지면 친해질 것 같긴 한데. 그럼 약간 겉바속촉 스타일이시군요. 맞아요. 맞아요? 네, 겉바속촉. 지금 이제 회원님들 수업을 하고 계세요. 근데 또 어떤 룸에서는 선생님이 운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연습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는 수업 전에 선생님들이 미리 오셔서 3, 4시간 전에 와서 연습하고 얘기를 또 나누다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뵌 선생님은 이따 뭐 저녁 때 수업이 있으신 분이고 미리 와서 연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모든 선생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와 진짜요? 네. 그러면 약간 수업 준비가 잘 안 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걱정할 일이 거의 없으시겠네요? 맞아요. 거의 3시간 전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네. 제가 그 아까 룸을 보면서 이렇게 룸 앞에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사진 선생님들 사진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 거기에 사진이 40, 50대 어머님들이 조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뭐 리포머, 캐딜락 익숙하지만 어머님들은 너무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나눈 게 A 클래스, B 클래스라고 했는데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름과 얼굴이 딱 뜨면 혼동 없이 좀 잘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럼 선생님들 이제 얼굴을 보고서 아 이게 내가 오늘 가는 클래스구나 알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맞아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 센터를 오픈하실 때 네. 오픈을 결심하셨던 이유가 있나요? 헬스는 그래도 직원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소속된 감이 있었는데 소속감이 필라테스는 프리랜서니까 따로 노는 느낌이었어요. 수업만 하고 가는 느낌. 근데 그 정도는 괜찮은데 경쟁하는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조금 질문을 많이 던지거든요, 스스로. 일하는데 좀 즐거울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시작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서로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회원님들의 조금 빼앗긴다라는 느낌도 드는 것 같고 좋은 점을 칭찬을 좀 해주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한 센터에서 근무를 하지만 경쟁자라고 느끼다 보니까 네. 여기 오픈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여기는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다 인테리어부터 처음 해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인수한 센터고요. 네. 제가 거기에 일했었던 선생님이었어요. 아 그럼 여기에서 강사로 일을 하셨고 인수를 하신 거고 이름은 바꾼 거고요. 맞아요. 그럼 원래 계시던 회원님들은 대부분 그대로 그냥 따라오시게 됐나요? 그쵸. 그럼 네. 원래 계시던 선생님들은요? 다 그대로 거의 계십니다.
그럼 선생님 이상한데요? 왜냐면 강사로 일을 했을 때 경쟁심이 느껴져서 센터를 오픈했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들이 그대로 계신데 자, 여기서 네. 의문점을 풀어드릴게요. 네. 다른 센터는 그랬었는데 여기 센터가 조금 달랐어요. 선생님들이 서로 칭찬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지낼 수 있구나 했고 이제 막 흐트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럴 때 이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하고 싶었고 회원님들과 함께하고 싶었고 자신감이 조금 있었어요. 저는 필라테스가 수완이 좀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평수에 많이 받기가 어렵고 룸이 있고 헬스는 선생님들이 능률로 또 좀 페이가 나눠지는데 저희는 페이가 또 고정이에요. 30회, 40회 단가를 등록을 해도 선생님들한테는 고정 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여러 점에서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초기에 또 인테리어 비용 많이 나갑니다. 룸도 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럭셔리 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인수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인수를 사람들이 반대해요. 하면 오히려 안 된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비용이 얼마 들지 않지만 네. 너무 위험하다. 어떤 면에서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들이 일단은 나와 호흡이 없었던 선생님인데 새로운 쌤들을 같이 모셔오기에는 또 지역이 다르면 그만큼 인맥이 사실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 있는 선생님들과 해야 되는데 나를 정말 잘 따라올 수 있을지 그게 일단은 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팀워크.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분들이 또 재등률이 나올 수도 있는 좋은 거지만 때론 또 빚일 수 있어요. 왜냐면 장기권이 많을 때요. 내가 3천만 원을 들고 3천만 원만 들었어 하는데 장기권으로 1년인 분들이 그것도 단가가 많이 낮게인 분들이 많았다. 그러면 내 빚이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1년 동안 못 받으니까. 근데 또 기존에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신규 분들을 넣을 공간이 또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새로 오픈한 곳은 수업도 적기 때문에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없는데 인수하는 곳은 수업도 많고 선생님들 급여도 많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수입이 없다? 이제 빚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해보면서 느꼈던 부분이에요? 아니면 이거를 알고 시작해서 예방을 했어요? 저는 사실 알고 시작했어요. 그럼 그거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필라테스 선생님들은 사업적인 부분이 조금은 어려워해요. 그래도 헬스하는 분들은 직원으로 좀 다니고 있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아는데 수업만 하다가 센터를 차리는 순간 사실 완전 직업이 좀 다르다고 약간 얘기를 하거든요. 열정페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열정페이가 있다고 해도 직원으로 전임제로 일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추천이 아니라 무조건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매출을 끊어야 되는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인수 과정에서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어렵긴 한데 기존에 있는 선생님이면 좀 더 확률이 좋아요. 여기 회원님들이 어떤 여기 센터 분위기인지를 알고 선생님들이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모르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알아야 되는 거는 사실 그 대표분이 매출 부분 이런 걸 다 공유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어려워요. 그런 걸 물어보기가. 그럼 선생님 그래도 매출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겠네요, 일을 하면서. 네. 알아야 되는 건 매출이 찍혀 있는 걸 무조건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거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장기권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저희 사용하는 어플에 횟수랑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엑셀을 아예 다운받아서 보셔야 돼요. 얼마큼 내가 횟수가 남아있는지랑 회당이 낮은지랑. 그렇게 하고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아침에 한번 가보고 미드에는 수업이 많이 없잖아요. 저녁에 한번 가봐서 거기에 상권에 사람들이 수요가 있는지를 저는 분석을 할 것 같고, 팁은 부동산 어머님들이 정말 잘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물어봐야 돼요. 여기가 왜 인수를 하는 건지, 회원님들 입장에서 어떤 건지 좀 알면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좀 까다롭고 어려울 수는 있어도 강사로 취직을 했다가 인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네요. 그게 운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일하고 있는 센터인데 관리가 조금 안 돼서 힘들어졌다 그러면 인수를 받게 되거나. 인수를 받으실 때 이 센터는 제일 오래 남은 회원님이 몇 개월 남은 회원님이었어요? 1년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괜찮은 거는 얼마 안 됐을 때 인수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여기가 1년 정도 됐을 때 인수를 받았어요. 조건들이 좀 좋았죠.
그러면 또 좋은 점이 회원님들이 오래된 분들이 없다 보니까 정해져 있는 센터의 분위기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변화를 주기에도 너무 어렵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도 어쨌든 선생님이 넘겨받았을 때 11개월 남은 회원님들이 있다. 선생님은 그 11개월 회원님에 대해서는 사실상 나에게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다는 걸 알고 시작하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회원님들 수가 많지 않아서 괜찮았었고, 그러면서 좋은 점이 초기 인테리어 하면 사실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인수하면 많이 안 들어가요. 저도 빚으로 시작을 했는데 1년 만에 저는 다 소진을 한 상황이고 이득을 보고 있는 시점이에요. 선생님 혹시 언제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2019년에 시작을. 코로나가 와가지고 힘든 점은 없었어요? 저는 강사니까. 그래도 쉬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초복일 때부터 저는 수업을 너무 많이 했었고 계속 뛰는 상황이라 회복하는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넘겼던 것 같아요. 그때 유튜브를 살짝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인스타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 다른가요? 유튜브랑 인스타랑 좀 하는 게 선생님 마음에서? 아니요, 너무 하고 싶은데 두 가지를 제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려워하는 것도 맞고 바쁜 것도 맞고. 여기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평수가 어떻게 돼요? 여기는 60평이 조금 넘는 센터입니다. 넓은 만큼 선생님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몇 분이 지금 계시죠? 저 포함 6명. 관리한다든지 상담한다든지 그런 업무는 다 원장님이 스스로 다 하고 계시겠네요. 네, 지금은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수업도 하시는 거고. 맞아요. 그룹은 아까 제가 살짝 둘러봤는데 배럴이랑 체어가 있는 룸이 있었고 네. 그리고 또 리포머 있는 룸이 있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그날마다 이제 사용하는 기구가 다른 건 거예요? 맞아요. 근데 선생님들 좀 재량껏 달라져요. 특별한 공간이 있나요? 저희가 중간에 룸이 하나 이렇게 회원님들 운동하는 공간이에요. 혼자 와서요? 네. 돈 내요? 아니요. 룸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개인 레슨과 듀엣 레슨 한해서 그냥 오셔서 운동하실게요가 아니고 숙제를 또 알려드립니다. 영상을 또 찍어드리고. 개인 레슨을 할 때 숙제를 내드리고 영상을 찍어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을 와가지고 맞아요. 숙제 내줬던 그거를 이제 영상을 보면서 여기서 연습을 따로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몇 %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30-40%? 두 가지. 다이어트가 좀 필요하신 분이나 재활이면 차근차근 해야 돼서 그런 두 분 케이스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해내신 거예요? 네.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레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인 건데 내드리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네 타임씩 돌아간다 그러면 회원님들 숙제 없는 시간에 사용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주 1회 레슨 받고 2번 연습하는 건 안 돼요? 그래도 돼요. 진짜요? 네. 네. 진짜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가 열정이 조금 있어서 그룹 회원님들도 저희가 일주일에 최대 4번까지 가능하신데 3-4번 오시는 분들이 이건 좀 자신감 있게 50% 이상이에요. 이 룸이 사실 그 인수했을 때 더 수업을 받기 위해서 설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냥 개인 레슨 룸이었죠. 필라테스가 항상 운동 효과가 적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근데 선생님들은 스케줄이 안 돼요. 우리 선생님들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지? 그리고 또 PT 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할 때는 다 따라온대요. 근데 PT를 끝나자마자 아무것도 할 줄 모르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미래까지 좀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든 개인 레슨 계속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 혼자의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그래도 수업을 받고 있으니까 어려움을 느꼈으니 선생님한테 물어보실 수가 있잖아요.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이걸로도 사실 충분히 센터 강점이라고 저는 느껴지긴 하는데 또 선생님 생각했을 때 우리 센터밖에 없다 이런 강점이 또 있어요? 소통 진짜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소통이 뭐예요? 이벤트가 있습니다. 설날 이벤트, 추석 이벤트, 크리스마스 이벤트. 그래서 설날에는 대형 윷놀이를 꺼내서 상품이 있어요. 진짜 퍼드립니다. 그룹 2회, 1회 하고요. 특히 추석 설날에 나오기 힘드시잖아요. 또 인원수가 많이 줄어드는데 저희는 이벤트라니까 회원님들이 항상 6명 들어오고 한 번이었지만 러닝 프로그램을 해서 선생님들과 회원님들과 같이 해서 마라톤을 같이 나갔습니다. 너무 우연히 꼭 마라톤이더라고요. 그래서 운명이다. 여기 무조건 나가야겠다. 네. 그래서 출전을 몇 킬로 뛰신 거예요? 10km.
거기서 낙오되신 분 없나요? 다 들어오셨어요. 와. 왜냐하면 전에 같이 여기 공원에 모여서 방법들 알려드리고 기록을 저한테 보여주시면 또 그룹 1회 드리고요. 설날 이벤트는 선생님들끼리 한복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복 입고 수업을 하고 크리스마스에는 머리띠를 하고 회원님들이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네, 정말 좋아하세요. 특히 요즘엔 어울림도 좀 줄어들고 막 파티하는 것도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도 해? 이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럼 원래 선생님께서는 좀 러닝을 즐기셨던 거예요? 즐기지 않았는데 러닝이 너무 좋은 운동이라는 거를 알고 나서 러닝 그룹 운영하는 분들께 찾아가서 직접 배웠었어요. 속성가에 저희 선생님들이랑 찾아가서 다치지 않는 거나 제대로 좀 걸을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저도 회원님들이랑 같이 좀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도 러닝이 전파가 돼서 10km씩 정말 자주 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경기가 네. 이렇게 안 좋은 와중에 또 휘플라테스는 워낙 잘 되고 있잖아요. 진짜 팁 있어요? 운영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TM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전화로 유입을 하는 건데요. 제가 전단지를 했을 때, 인스타를 했을 때 여러 중에 TM이 굉장히 높은 퍼센트가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그거를 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화를 말 그대로 그냥 안부를 물어보는 건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안부 TM과 재등록 TM을 나눠야 돼요. 회원님 입장에서는 기간이 한 일주일 남았는데 신경을 하나도 안 쓰다가 일주일 전에 잘 나오고 계시죠? 저희 재등할 때가 돼서요 라고 하면 왜 이제야 관심을 주지? 라고 하기 때문에 2, 3개월 정도로 기간을 잡고요. 안부 TM을 일단 1차적으로 돌려놔야 돼요. 불편한 거 있으신가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재등에 2차를 했을 때 확률이 확 올라가요. 소규모로 좀 작게 하고 있는 센터일수록 그걸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거를 사실상 수업을 하고 계시는 강사님들이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으니 원장님이 직접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동네 필라테스 보시는 분들이 1대1 센터 원장님들도 굉장히 많이 보시고 요즘에 사실 작게 차리잖아요. 원장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뻔한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하고 있는 거 인사하는 거잖아요. 전 진짜 그게 매출의 효과가 너무 컸어요. 제가 호텔을 좀 다녔었는데 호텔은 꽃이 인포거든요.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거기가 또 센터의 메인이고 분위기이기 때문에 인사를 해주고 갈 때도 챙겨주고 사실 그게 제일 커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오토 운영은 내가 몸으로 다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아니까 그거를 좀 줄여서 하는 거잖아요. 원장님들이 다 좀 뛰어야 되는 것 같아요. 상주도 저는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그냥 계속 있거든요. 근데 없는 분들도 있는데 자리에 있는 만큼 매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강하게 좀 들릴 수도 있지만 불황이기보다는 센터가 이제 열심히 하고 잘하는 곳은 살아남는 거죠. 진짜 열심히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너무 뻔한 건데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근데 안부팀, 재등록팀은 진짜 해보세요. 효과 좋아요. 왜 인스타랑 블로그 작업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게 귀찮다고 생각하기에는 그 TM을 하는 게 훨씬 빠르고 그건 또 어떻게 알아내셨어요? FC를 했었어요. 특히 헬스랑 같이 하는 규모를 큰데 300평, 400평인 곳에 FC로서 이벤트 전략 짜가지고 같이 하는 파트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메리트가 있었던 그리고 호텔 일을 좀 다니고 했었기 때문에 그게 다 합쳐져서 지금 좀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그걸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호텔에서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전공도 이쪽이 아니신. 네, 저는 호텔 경영 쪽이었습니다. 그럼 하다가 어떻게 필라테스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힐을 신고 거의 8시간, 9시간 서 있어야 되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운동을 해야겠다 했어요. 디스크도 있고 전부터 허리 상태도 사실 지금도 CT로 찍어보면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지금은 아프진 않고요. 필라테스를 하고 허리가 많이 좋았죠. 이렇게 사실 입문되는 분들이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절실했어요. 제가 아까 막 금액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그 자격증 등록할 때도 금액이 정말 부담이 많이 돼서 분납으로 냈었거든요. 많이 절실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생계가 필요하니까. 선생님들이 막 마인드 너무 좋고 저희는 막 알거든요. 근데 일단은 매출적인 게 나와야 월세를 감당을 해야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벤트부터 많은 걸 하고 있는데 비용이 진짜 많이 듭니다. 한 번 행사할 때마다 1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사비로. 이걸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악역 역할도 좀 하고 선생님들한테 좀 꼰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푸시를 많이 하는데 선생님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니까 정말 잘 따라와주고 있어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선생님 저는 무용하신 줄 알았었거든요. 힘든 일을 많이 했어요. 물류도 하고 공장 일도 하고. 네. 제가 한 6, 7년 정도 경력이 있는데 그 정도에서는 한림씨 영상을 정말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제가 자랑 타임이 아니라 저는 초보 때 한림씨 영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막 사이드 복부 어떻게 할지 몰랐던 거예요. 다리를 왜 구부리고 왜 고관절을 펴야 되고 피면서 안으로 모아야 되는지 초보 시절엔 모르니까 제가 온라인 수업 이런 것도 결제해서 조금 오프라인은 못 가봤는데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네, 되네요. 진짜. 진짜 좋았어요. 시퀀스 영상뿐만 아니라 이걸 왜 하는지까지도 영상을 정말 많이 올려주셨잖아요. 복부 시리즈, 박스 시리즈. 저는 초보 때 멘토가 없었거든요. 다 그랬을 거예요. 네. 알려주는 분들도 없었고 그땐 더 뭔가 경쟁이었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한희쌤이 저의 멘토였던 거죠. 저는 초보 강사였으니까 그걸 봤을 때 아 이렇게 조금 내가 가르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그래서 좀 항상 늘 인기가 좀 있었고 수업이 끊이지가 않았었어요. 페이도 높았고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서 예전에는 그냥 아 내가 조금 거만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 잘했었던 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방법들이 그냥 있더라고요. 그 방법들을 다른 분들 직원분들께도 하고 하면 더 능률이 올라가고 그래서 한인쌤한테 배웠던 거, 제 지금 주변에 많이 배웠던 거를 좀 쏟아내야 되는 시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선생님들이 대우가 많이 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진짜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쵸. 네. 일 끝나고 저희 선생님들 막 차에 가면서 교육 듣고 이렇게 지금 방금처럼 와서 연습하고 그래서 조금 더 그걸 알아주는 세상이 왔으면 그만큼 저희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까요? 선생님께 필라테스란? 필라테스란 진심으로 제 일상입니다. 분리되어 있지가 않아요. 센터 공간에서 늘 즐거웠고 그냥 효강 강사가 저의 삶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삶이 좋고 행복합니다. 네. 오늘은 송탄의 효 필라테스 정효강 원장님과 시간 나눠봤고요. 다음엔 또 다른 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